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대장동과 관련하여 언론사 고위직에 수억대 돈 거래를 했다. 뭐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뭐 그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다 해당자의 해명까지 다 실렸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가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A에 있는 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구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주로 이제 법조팀 또는 사회부장 뭐 등등을 역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하려고 한 것이다. 언론의 억 단위 금품을 살펴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느냐는 소문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정치권에 많은 돈을 뿌렸을 개연성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권에 많은 돈을 뿌렸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용이 이제 8억 4,700을 그 유동규 씨로부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혐의를 비롯해서 뭐 정진상 뭐 그 당시에 그 성남시청 당시에 정진상 비서관은 뭐 그렇게 정치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언론사 2개를 인수하려고 했다. 2018년 즈음에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기자들한테 과연 그 뭐 이 정도만 했겠느냐 또 이런 보도도 상당히 나왔고 골프를 치면서 뭐 100만 원 또는 수백만 원씩 기자들한테 봉투를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김만배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뉴스타파라는 곳의 보도를 보니까 뿐만 아니고 법 쪽에 그러니까 검사 판사 뭐 이런 쪽에도 돈을 많이 뿌린 흔적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그다음에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뭐 이런 데를 인용을 했더군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배 스스로 대장동 로비스트라고 일컬으면서 판검사들을 관리한 그런 흔적이 나왔다. 2013년을 전후해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남욱, 뭐 조우영 등을 수사할 당시에 김만배 씨하고 그다음에 배성준이라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7호 소유자죠. 당시에 법조 기자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이게 뉴스타파 요지고요. 2013년 3월 5일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지면 대장동 사업 못해. 그 당시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2013년 3월 5일에 녹음한 거예요. 여기서 김만배 씨가 또 형이 공적으로 쓴 건 말고 사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고 공적으로 들어간 돈 따지면 형이 더 받아야 해. 그러면 여기서 공적으로와 사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공적으로라는 거는 공적으로라는 데에 이제 그 녹취록에 정영학 회계사가 로비한 돈 이렇게 메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으로 쓴 거는 공동경비니까 그거는 각종 여기저기 로비한 것 얘기하는 거고 사적으로 쓴 거라고 하는 거는 아마 본인이 이제 뭐 법조팀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뿌린 돈 뭐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수사를 막았다는 대목은 누구 수사를 얘기하느냐? 뉴스타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 이걸 지목하고 있습니다. 꽤 개연성이 높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 성남지청이 대장동 업자들이 최윤길한테 1억 원을 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무혐의가 된 건지 아니면 수사 도중에 그냥 로비가 들어가니까 무혐의로 끝내버린 건지 이런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 과연 대장동 김만배 씨의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리스트에 추가돼야 한다 하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2021년 10월 20일이면 작년 재작년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얼마 안 있을 때입니다. 이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니까 검사가 남욱 변호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게 2021년 10월 20일이면 문재인 정부 검찰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자, 남욱 변호사가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많다고 그랬으면 왜 수사를 안 했을까 이걸. 이 얘기는 결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 김만배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 참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초록은 동색인가?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검사는 무조건 자기들끼리는 봐주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여하튼 왜 검사, 판사, 이른바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그 당시에 진술이 나왔는데 수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문재인 정부 검찰은 언론계, 법조계를 다 덮었습니다. 수사를 안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언론계 기사, 언론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조계는 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김만배 리스트는 언론계뿐만 아니고 법조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남시청이야 뭐 기본이고요. 거기 인허가니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면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로비를 해야 될 부분은 성남시청은 인허가 관련이니까 여기가 가장 큰 액수와 지분이 있을 거로 그게 지금 뭐 천화동인 1호에 428억이니 하는 내용일 거고 그다음에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거는 아까 성남시설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문제. 이때 이제 최윤길 시의회 의장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부분.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일부 아마 뭔가 전달이 돼 있을 가능성. 왜냐하면 그것도 김만배 씨가 또 골프를 치고 다니고 뭐 이랬던 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뿐만 아니고 바로 지금 얘기하는 언론계 중앙지뿐만 아니고 아마 성남시청 출입하는 기자들 상대로도 그랬을 가능성. 거기다가 검사, 판사. 이게 이제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뇌물성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하는 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봐주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뇌물 네트워크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이제 돈 받고 같이 골프 치고 뭐 봉투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김만배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선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이제 성남시청 쪽하고 의회하고 기자까지 드러났는데 검사와 판사들은 아직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뉴스타파가 그 자기네들 뭐 피의자 신문조서나 아니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부분을 이제 따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 때는 그 언론계와 법조계의 이 로비 부분을 전부 다 감췄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럼 언론계 로비 부분만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법조계 로비 부분은 여전히
그 수면 아래로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 이 검찰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뭔가의 목표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언론계든 법조계든 간에 대장동 일당의 돈을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간에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김만배 리스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리스트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마치 뭔가에 이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도 별로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한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는데, 그냥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주변에 뭐 기자들 또는 뭐 검찰청 또는 경찰까지 아마 총체적으로 김만배 씨의 그 손이 뻗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특정 어느 부위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공평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과거에 이제 뭐 무슨 리스트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중앙정치무대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리스트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치무대의 리스트의 축소판,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만배 리스트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김만배 씨가 한 2,386억인가요? 이 정도가 이제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김만배 씨 몫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김만배 리스트에 들어간 비용 아닌가.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수익이 아직까지도 수백억 원 정도가 어딘가에 잠겨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런 비용에 아마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차피 이런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뭐 이른바 정화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김만배 씨의 리스트를 어느 특정 분야만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처리할 건 아닌 것 같고, 기왕 이렇게 뭐 뉴스타파 보도건 뭐 어느 보도건 간에 이렇게 팩트로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은 정말 본격적으로 김만배 리스트에 대해서 파헤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뭘 자꾸 이상하게 숨기는 듯하다 이러면 정말 이런 거로부터 그 당시 성남지청이나 수원지검 같은 데에 근무하지 않았던 출신들로 해서 뭐 특검을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김만배 리스트가 언론계뿐만 아니고 법조계까지도 퍼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성남시청과 시의회, 이건 물론이고, 이렇게 된다면 총체적인 성남판 아수라라는 영화 있었죠. 그에 버금가는 어떤 비리 네트워크가 성남시에서,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만배 씨의 돈을 받았다는 리스트,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 내지는 재수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